하마스가 이집트와 카타르가 내놓은 휴전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라파 지역에 대한 작전은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까지 텍사스 동부 지역에는 무려 5일 동안 계속된 강력한 폭풍으로 홍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4살 남자 어린이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난일 한인타운에서 한인이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LA 한인회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캐런 베스 LA 시장 등에게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이 LA를 방문했습니다. 김 의장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40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자줏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 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지역 소식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하마스가 오늘 새벽 이집트와 카타르가 내놓은 휴전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휴전안에는 하마스의 인질 석방과 이스라엘군 철수가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그러나 라파 지역에 대한 작전은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가자지구 주민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하마스의 휴전안 수용 소식을 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마스 측은 휴전안 수용 결정을 중재국인 이집트와 카타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고위 관리는 이제 공은 이스라엘 점령 세력에게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최남단 라파 공격을 위해 민간인 소개령을 내린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인질 석방 등 전쟁 목표 달성을 위해 라파 공격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휴전안은 이스라엘 요구와 거리가 멀다면서도 합의 도출을 위해 협상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אנחנו בוחנים כל תשובה וכל מענה באופן רציני ביותר, ובמקביל אנחנו ממשיכים לפעול באופן מבצעי ברצועת עזה. 휴전안에는 이스라엘군의 가자 철수를 대가로 한 단계적 인질 석방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하마스 발표에 대해 지역 파트너들과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30분간 이어진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전화 통화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We've made clear our views about operations in Rafah that could potentially put more than 1 million innocent people at greater risk. 백악관은 협상이 인질 석방을 보장하면서 라파 민간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어제까지 텍사스 동부 지역에는 5일 동안 계속된 강력한 폭풍으로 홍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주말까지 수백 명이 구조됐는데 4살 남아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폭풍이 북상하면서 오클라호마와 네브래스카 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속된 폭우로 엄청나게 불어난 강물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응급 구조대는 침수 지역에서 주민은 물론 애완동물까지 구출하느라 분주합니다. 텍사스주 동부 지역에 무려 5일 동안 강력한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댈러스와 휴스턴 사이 일부 지역에는 10인치가 넘는 물이 쏟아지는 등 곳곳이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텍사스주는 주 전체 3분의 1이 넘는 카운티에 재난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어제까지 수백 명이 구조됐는데 4살 남자 어린이 한 명이 숨진 채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When you have these flash flooding events, many times, unfortunately, they catch people off guard. Heed those warnings. Get out and turn around. Don't drown. 국립기상청은 아직 수십 개의 강이 홍수 수준의 높은 수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풍 예측센터는 텍사스를 덮친 폭풍이 북쪽으로 옮겨가면서 오클라호마와 네브라스카 등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SBS 전영웅입니다. 지난 주말 실종된 호주 서퍼 2명과 미국인 1명의 시신이 해안 인근 우물에서 발견됐습니다. 바하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50피트 깊이의 외딴 우물에서 발견된 시신들을 가족들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도들이 타이어를 훔치기 위해 트럭을 타고 멕시코 바하 반도로 서핑 여행을 가던 3사람을 죽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이들은 시신을 범행 장소에서 4마일 떨어진 해안 인근 우물에 버려 처리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우물 안에는 훨씬 더 오래 방치된 4번째 시체도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관련 3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실종되기 전 엔세나다시 남쪽 해안을 따라 캠핑과 서핑 여행을 하며 소셜미디어에 사진들을 게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난 2일 한인타운에서 정신적 어려움으로 도움을 요청한 한인이 출동한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LA 한인회는 사건 직후 긴급 성명서를 통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LA 한인회는 당시 정황을 설명하는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피해자에게 총격을 가할 만큼 정당한 사유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한인사회 측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한인단체들과 함께 사건 관련 철저한 수사와 현장 바디캠 공개, 커뮤니티 브리핑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LA 한인회는 해당 서한을 캐런 베스 LA 시장과 홀리 미첼 슈퍼바이저, 휴고 소토 마티네즈 시의원, 그리고 LAPD 도미닉 최 경찰국장 등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이 LA 한인사회를 방문했습니다. 김 의장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40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선거관 상시 파견을 통한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와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적법 개정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말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LA 한인사회를 찾은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 국적법부터 재외선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김 의장은 우선 복수국적 취득 연령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 한국 국회와 정부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에서 40세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제가 주장하는 게 복수국적 허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정책은 지금부터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데 한 2, 3년 걸립니다.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이라는 장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걸 거기다 만들어서 시행하면.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한인 인사들은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아온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법 개정도 요청했습니다. 또 재외선거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재외선거의 효율적 준비와 홍보를 위한 재외선거관 상시 파견과 정당 비례대표의 재외국민을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LA에 계신 분들이 그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때문에 아직도 많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매 2년마다 이제 여기 선관위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제외 국민들이 좀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해달라고 하시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조금 더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은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실 것 같고. 김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 나온 미주 한인들의 의견을 국회에 자세히 전달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제가 정부에서 30년, 의회에서 정치하면서 20년 쌓은 경험을 종합해서 가장 실제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김 의장은 오는 18일까지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미주 4개국을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네, 올해 H-1B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4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H-1B 비자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민서비스국 USCIS가 추첨 기준을 바꾸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결과입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2024-2025 회계연도 H-1B 비자 추첨에는 47만 9,900여 명이 등록했는데 이는 직전해보다 40% 줄어든 수준입니다. 연간 H-1B 비자 발급 건수가 8만 5천 개임을 감안하면 당첨 확률은 11%에서 18%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USCIS는 여러 스폰서를 이용해 H-1B를 중복 신청하는 등 눈속임을 줄이기 위해 추첨 기준을 강화하자 중복 신청 건수가 줄면서 신청자가 급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H-1B 신청자들 중에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중복 지원 꼼수를 쓴 경우가 많았는데 직전에는 78만여 건의 신청 건수 가운데 중복 신청이 40만여 건에 달했습니다. 한인타운 노동연대 키와와 LA 도시개발국은 지난 4일 LA 다운타운에서 저소득 아파트 확대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주민회의에는 3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참가해 저소득 주택에 대한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키와 측은 한 주 더 시간을 갖고 이메일을 통해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 LA시 도시개발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저소득 아파트 관련 정보 공개의 제도화와 우리말 서비스 제공, 저소득 아파트 입주 과정의 투명성 확대와 불법 뒷돈 거래 단속 등을 시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와지하 이브레힘 LA 도시개발국 총괄자는 시정부가 이번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직원회의를 곧 열 것이며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에 오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밝힌 뒤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합니다. 지난 2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은 주제 제한 없이 1시간가량 진행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 오해하는 부분을 대통령이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취지라며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최혜병 특검법과 야당이 재발의를 예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걸로 예상됩니다. 최혜병 특검법은 본회의 통과 직후 정진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비판할 만큼 제의 요구가 불가피함을 설명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최근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걸 거론하며 특검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기자회견에 앞서 민정수석실 부하를 핵심으로 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는데 초대 민정수석엔 김주현 전 법무차관이 내정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법률, 공직기강 비서관실 외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해 민심 수령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인데 다만 사정기관 장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반부패 비서관실은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확정되자 여야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두 특별검사법을 수용한다고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총선 민의를 온전히 받들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신년 대담 때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해명을 거론하며 박절하지 못해 받았다는 식의 변명은 더 통하지 않을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은 총선 민의를 받들고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와 미래 전략 실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자 소통정부 회복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세의 고삐를 더 쬐고 있습니다. 두 특검법 외에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술자리 회유 의혹까지 특검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또 조국 사태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도 특검 대상에 넣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거든요. 상당히 존중을 하고 있고요. 박 원내대표는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함에 벌써부터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의료계 소식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근거를 제출하라고 법원이 정부에 요구한 가운데 의료계가 회의록을 문제 삼아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의사협회와 합의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복지부 장관과 차관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선희 기자입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조규용 복지부 장관, 박민수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5명입니다.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내용입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장관 주재 회의, 국장급 이상 3명 이상이 들어오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없다면 안 만들었으면 직무유기죄고 있는데도 은닉하고 있다면 은닉죄에 해당한다. 의대 증원 효력 정지 여부를 심사 중인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증원을 결정한 회의록 등을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의료계가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의료계는 특히 28차례 진행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에 공세를 집중하며 증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다. 반전의 국면이 시작될 듯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회의록은 남기지 않기로 의사협회와 합의한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정원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의정 간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영난을 호소하는 병원도 늘고 있습니다. 빅5 병원이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경희의료원이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희망퇴직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시한도 임박해 정부는 전국 의대에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 운영 대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네, 21대 국회 종료를 얼마 안 남기고 국회의원들이 유럽 출장을 떠날 걸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 특위위원들의 현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겠다는 일정인데 이걸 꼭 지금 가서 만나야 하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내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출장을 가는 곳은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입니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 공동 민간 자문위원장이 출장에 오르는데 유럽 내 전문가들과 만나 자문을 구한 뒤
여야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특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특위 한 관계자는 여야 사이 똑같은 얘기만 쳇바퀴 돌듯 하고 있다. 분위기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며 오히려 비판 여론을 의식해 합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21대 국회 종료가 3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굳이 유럽 출장을 가서 합의안을 논의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은 원격 회의라는 좋은 방법을 두고 꼭 유럽을 가야 하는 거냐며 국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을 도출하자는 데에는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최소한의 노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성을 위한 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지금 연금 고갈 시점은 이미 정해져 있고 자꾸만 다가올수록 우리가 그 부담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앞서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안한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대해 여당은 미래세대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 남은 3주 동안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연금 개혁은 22대 국회로 넘어갑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외국 투자은행들의 수천억 원대 불법 공매도가 금융당국에 또 적발됐습니다.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던 공매도 재개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은 BNP 파리바, HSBC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 공매도 전체 거래량의 90%를 차지하는 14개의 글로벌 투자은행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됐고 7개사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미 적발된 크레딧 스위스와 노무라 등 두 곳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540억 원 규모에서 1168억 원으로 커졌고 또 다른 5개사의 388억 원대 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습니다. 모두 9개사, 2112억 원 규모입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미리 팔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진 만큼 수익을 내는 투자 기법인데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다른 기관에 빌려준 주식을 소유 주식으로 계산해 매도 주문을 넣는 등 불공정 거래 연계보단 잔고 관리 미비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한국 공매도 법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면 금지된 공매도가 언제 재개되느냐입니다. 금융당국이 구상하는 기관 투자자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과 한국거래소의 중앙 차단 시스템 등은 정비와 법 개정, 예산 확보 등으로 아무리 빨라도 내년 상반기 이후 가능할 전망입니다. 7월 공매도 재개가 예상보다 늦춰질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 하락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최근 국제 커피 원두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커피 가게가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원두를 대량으로 사고 또 장기 계약을 할 수 있는 대형 커피 전문점과 달리 동네 커피 가게들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조호연 씨.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업종이라 카페를 선택했는데 요즘 부쩍 고민이 늘었습니다. 커피 원두 가격이 최근 크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매출이 조금만 떨어져도 그 원두 값에 대한 부담 압박이 되게 큰 그런 상황입니다. 커피 원두 가격은 연초보다 30% 넘게 올랐는데
주요 산지에서 가뭄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게 원인이라 단기간 내에 안정되기 어렵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대량 구매와 장기 계약으로 협상력을 가질 수 있지만 동네 커피집은 필요할 때마다 구매하기 때문에 원두 가격 변동에 더 민감합니다. 원두의 인건비, 임대료까지 감안하면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커피 소비량이 하루 평균 한 잔 이상인데 많이 마시는 만큼 가격에도 민감합니다. 보통 평균 한 3잔은 먹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좀 4,000원 이상 올라가면은 많이 부담돼요. 이게 한 달, 1년 쌓이면은 어마어마한 가격이잖아요. 특히 가성비를 앞세워 주변에 크게 늘어난 저가 프랜차이즈 커피숍 공세가 위협적입니다. 이제 매일 오는 단골 손님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얼굴을 다 아는데 이제 근처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를 가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죠. 커피숍은 자영업 불황에서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봤었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외부 세계와 단절된 북한에서도 4명 가운데 1명 정도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즘은 휴대전화로 결제도 하고 또 음식 배달도 일부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하지만 여전히 금지된 것들이 더 많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관객들이 플래시를 켠 휴대전화를 흔들며 호응합니다. 김일성 생일 전날인 지난달 14일 평양에서 열린 대학생 예술 공연 현장인데 올 새해맞이 공연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북한에 보급된 휴대전화는 600에서 700만 대가량, 4명 중 1명은 휴대전화를 보유한 걸로 추정됩니다. 조선중앙TV엔 갤럭시 스마트폰을 빼닮은 북한산 삼태성 폰이 등장하고 김정은은 최신 폴더블 폰을 쓰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도 더디지만 개선되고 있습니다. 냉면을 배달시킬 수 있는 옥류 등 북한판 배달 앱이 운영되고 있고 QR코드를 활용한 전자결제 시스템도 일부 도입됐습니다. 배달을 하는 상점 또는 서비스 기관이 있는데요. 식당으로 이렇게 좀 범위가 넓어지는 게고 예약을 한 사람의 집까지 날라다 주는. 하지만 외부 인터넷 접근을 불허하는 북한에선 휴대전화는 통제의 대상입니다. 사진을 함부로 촬영하는 것조차 반체제 행위로 몰릴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진을 찍지 말라 그런데요. 당의 기본 구호나 이런 초상화 같은 것들, 동상 같은 게 많으니까 잘못해서 찍혀 나오는 게 있잖아요. 멀리서 찍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너 이건 뭐야 도대체.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이 평양 문화어 보호법을 통해 남측 말투 제거 프로그램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각 기관이 수시 검열을 하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휴대전화를 이용할 때 지켜야 할 내용을 담아 이동통신법을 개정해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오픈뱅크가 새로운 브랜딩 광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오는 토요일 브레아 커뮤니티 센터에서 건강 박람회가 열립니다. 브레아시 정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건강과 웰빙, 피트니스 시범, 경품 추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이 어제 어린이날을 맞아 뿌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한인 학생들과 가족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기념품도 받았습니다. 학부모들은 오는 11일까지 소셜미디어에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으면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오픈뱅크가 새로운 브랜딩 광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오픈뱅크는 올해 상반기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이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해 기업 이미지를 한층 강화하고 고객 유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모든 이들의 어려움에 당당히 맞서 이겨나가는 도전 정신과 그 가능성을 응원하는 은행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뉴욕시 수도 요금이 대폭 인상될 수 있게 됩니다. 뉴욕시 환경국은 상하 수도 시설 임대료와 개보수를 위한 자금을 위해 수도위원회에 요금 8.5% 인상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안은 주민 공청회를 거쳐 6월 중 표결이 진행되며 가결되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블루스 경찰이 휴가 중 빈집을 무료로 순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찰은 출발 날짜와 돌아오는 날짜, 남아있는 자동차 등의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신청하며 누가 들어갔다 나온 흔적이 있거나 집 옆에 의심스러운 차량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연락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판다가 국보 대접을 받는 중국에서 판다인 듯 판다 아닌 반전의 동물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귀와 눈 부분의 털이 까맣고 퉁실퉁실한 모습이 얼핏 보면 판다라고 착각할 만하죠. 중국 장쑤성의 한 동물원이 공개한 판다견입니다. 중국 토종견인 차우차우를 염색해 판다처럼 꾸민 건데요. 동물원 측은 지난 1일부터 판다견 미팅이라는 문구와 사진을 인쇄한 입간판을 세워두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판다를 닮은 귀여운 외모에 강아지처럼 걸으며 꼬리를 흔드는 판다견은 벌써 긴 줄을 서야 볼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는데요. 일부 사람들이 동물학대 논란을 제기하자 동물원 측은 사람도 염색하는데 개도 털이 있으면 염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동물원의 재미를 더해 이용객을 늘리려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낮 영국의 한 기차역인데요. 대체 이게 무슨 소동일까요? 대규모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오토바이를 훔치려는 도둑들을 힘을 합쳐 물리치는 모습입니다. 당시 시민들은 기차역 주차장 앞에서 오토바이를 훔치려는 도둑 2명을 우연히 발견하자 곧장 헬멧과 도구를 챙겨 들고 저지에 나섰다는데요. 도둑이 오토바이에 올라 도망치려고 할 때마다 발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막았다고 합니다. 도둑들은 결국 범행을 포기하고 줄행랑을 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영상이 화제가 되자 도둑질을 막은 시민들의 용기에 칭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달리기 하기 좋은 계절이죠.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마라톤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미국에선 기록보다 재미에 초점을 맞춘 마라톤 축제가 열렸습니다. 얼룩덜룩 젖소문양 옷과 소품으로 멋을 부린 참가자에 이어 영화 스타워즈 캐릭터들로 꾸민 모습도 눈길을 끕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이색 마라톤 축제 현장입니다. 다리를 가로질러 제대로 질주할 수 있는 구간이 불과 100m도 채 안 될 정도로 짧지만 입소문이 늘면서 해마다 참가자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인기의 비결은 보시다시피 기록 갱신과 승부보다는 철저히 재미와 웃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회의 수익금은 동물보호단체와 지역 자선단체의 후원기금으로 쓰인다는데요. 지루한 일상 속에서 모처럼 재미와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인 사회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